어머니는 그날 아침 밥솥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 데우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와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잘 꺼내지 않던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전 몇 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막내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돈 벌러 간다. 엄마가 무슨 돈을 벌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나 지금 밖인데. 어디요?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요? 그냥 가벼운 일이야.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어머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닐봉지 바깥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뭐예요? 가벼운 거다.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큰아들도 왔습니다. 둘째도 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돈 벌러 갔다면서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무슨 돈이에요? 어머니는 밥을 씹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식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치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도 비슷했습니다. 밥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와 같은 약봉지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순서도 같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막내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집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휴대전화를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전날과 같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 좀.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틀째에도 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매일 나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물리치료 가시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바람 쐬는 거겠지.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별거 없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던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걸이에 외출복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더 일찍 나갔습니다. 막내딸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후에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이래. 오늘도요? 그렇다. 큰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일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어머니 손에는 봉지가 2개였습니다. 옷소매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까운데. 무슨 일 하시는데요? 가벼운 거. 막내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봉지를 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방에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하시는데.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는 비닐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막내딸은 방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은 막내딸이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뒤였습니다.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막내딸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봉지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막내딸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박스를 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막내딸은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폐지 주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큰아들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둘째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요.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는 이미 접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한 거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해요? 어머니는 봉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믿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쓰면 된다. 큰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엄마가 저런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난 말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문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물어봐. 왜 그러시는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저런 걸 하냐고. 막내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습니다. 막내딸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봉지도 없었습니다. 물컵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저녁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봉지가 2개였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 다음 날 막내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쓰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통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날짜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방법은 모두 현금이었습니다. 입금 창구는 매번 달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원. 통장 옆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수첩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번 돈.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날짜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막내딸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왜 보고 있냐? 막내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서랍 안으로 넣었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쓰려고 모은 건 아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만 했지.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없었다. 그냥 내 돈이 생기면 좋겠다 싶었다. 막내딸은 그때서야 통장에 적힌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 학원비 보태줄까 했다. 내 돈으로.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출복을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용돈 받고 싶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너희들 다 있을 때. 막내딸은 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기억 못하겠지.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어머니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막내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막내딸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폐지 줍는 이유 알았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뭔데? 손주 적금 넣으려고. 엄마 명의도 아니야. 전화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돈 받고 싶다고 했었대. 우리한테.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기억 안 나. 큰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녀는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의 불은 평소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무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말
큰아들과 둘째가 집에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 앞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봉투를 식탁 위에서 조금 밀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 냄비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허락 안 받아도 되겠네.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썼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솥이 열려 있었습니다. 국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새 수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은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수세미를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옆 서랍에 따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나갔습니다. 외출복은 같았습니다. 가방도 같았습니다. 다만 비닐봉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